여러분 여기 유형 노트가 조금 앞에 부분이 있죠. 앞에 보면 비진이하고 비진인가? 거기가 여기 조금 의사표시하고 비진이가 조금 막 약간 지저분하게 돼 있죠. 왜냐면 그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그것 빼고는 다 깔끔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보는 것도 있죠. 한 장에 다 해놨잖아요. 복대로 다 반편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먼저 몇 번 암기하고 난 다음에 책을 보거나 문제를 보는 것이 좋을 거예요. 알았죠? 그럼 대리 해가지고 묶은 대리까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다 하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먼저 보고 그다음에 묶은 대리 있고 표현 대리 이렇게 있잖아요. 해봤지만 5페이지도 안 되잖아요. 이 안에 모든 정보들 다 들어있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여기 없는 지문도 여기 나와 있는 게 있죠. 그것은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연습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이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에다가 모든 정보를 다 집어넣으려면 이게 뭐 한 150페이지 돼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것은 무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필요한 것은 여기 없는 것도 있죠. 없는데 문제집이 있단 말이죠. 그럼 문제집 있는 것을 여기다 적어가지고 이거 차라리 암기하기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무슨지 알겠죠? 그러니까 또 쓰면서도 또 금방 암기되잖아요. 쓰면서 있는 거 그대로 쓰지 말고 제발 부탁인데 나름대로 암기해서 중요한 말만 써. 물론 써놓고 그 다음날 모를 수도 있지만 알겠죠? 자, 자, 몇 페이지 보냐면요. 여러분 59페이지죠. 페이지 59에요. 1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을이 병과 계약 체결 시 실수로 그 계약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줄고요.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이것을 현명하지 않는 경우 이 말이죠. 병이 계약 당사자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을이라고 생각하고 을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해 오면 을은 자신의 내심의 의사는 갑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이었음을 이유로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OX, X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현명을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법률효과? 본인이 책임을 진다. 추정도 아니죠. 진다. 본인의 행위로 본다 이 말이죠. 알겠죠? 대리인 행위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리는 착오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실수로 그 말은 착오로 이 말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란 말이에요. 2번요. 을이 갑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고 현명하지 않았죠? 병과 계약을 체결하고 병도 을을 계약의 당사자라고 과실 없이 믿은 경우 뭐다? 선이 무과실이다 이 말이죠. 병은 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갑에 대해서도 계약의 이행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지. 현명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상대방이 을을 계약의 당사자로 믿었죠. 그럼 모든 행위는 누구에게 기소한다? 대리인에게 기소하죠. 그러니까 누구한테만 청구한다? 대리인에게만 청구하죠. 본인에게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 뭐라 한다? 그것을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3번은요. 위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과 무경험은 좋을 것이고 누구를 기준? 대리인. 두 번째 공바가 누구? 본인 갑. 알겠죠? 4번 매매계약 체결 시에 병이 을에 대해 강박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갑은 그 사실을 몹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 과실 없이 그건 뭐죠? 무과실이죠? 알지 못했다. 선이죠? 선이 무과실이죠. 그럼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OX 여러분 계약 체결 시 병이 을을 강박했다냐? 대리인을, 상대방이 대리인을. 알겠죠? 그럼 본인은요 알든지 모르든지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과실 없이 알지 못했던 경우에 많이 틀렸다 이 말이죠. 알겠죠?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죠. 5번 계약 체결 시 을이 병을 기망했죠.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했죠. 그럼 본인은 그 사실을 뭐한다? 알든 모르든 병은 그 계약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몰랐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OX, X 이렇게. 자, 그럼 12번 대리인의 능력이죠. 1번 대리인으로서 대리 행위를 하는 데는 대리인이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번요.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죠. 대리인이 그 대리 행위를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OX, X죠.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다. 미성년자다 이 말이죠. 미성년자도 뭐가 될 수 있다?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고 미성년자가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고요. 3번은요. 본인은 이미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본인은 이미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그 말은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가 아니더라도 유효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수동 대리도 행위 능력자의 표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수동 대리도 대리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5번은요. 대리인, 을이 미성년자이더라도 상대방 경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누구에게 미친다? 본인, 갑에게 생긴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대리인, 을이 미성년자이더라도 상대방 병과 체결한 계약이죠. 그러면 그것은 대리인도 미성년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본인의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죠. 자, 13번은요. 틀린 것은 복대리죠. 복대리는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틀렸죠? 대리, 항상 이렇게 나와. 1번처럼.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2번요. 을의 대리인 갑이 선임한 복대리인 병은 본인 갑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 본인 을의 이름으로. 맞죠? 그래서 복대리는요.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3번요. 복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마지 못한다? 넘지 못한다. 4번.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대리인과 복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 5번요.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고 제3자에 대해서도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자, 14번은요. 1번.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됐다. 법률 행위. 이렇게 나오죠?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서 부여된 경우 줄거 이것을 무슨 대리라고 한다? 임의 대리라고 한다.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마지 못한다? 선임하지 못한다. 그래서 임의 대리는 그래야 되는데 그 말을 이렇게 해서 그러면 보통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서 부여됐다. 그럼 법정대리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거 법정대리는 뭐다?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임의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나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2번은요.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복대리를 금지하는 의사를 줄고 명시하더라도 맨 끝에 묵시적 승낙이 있는가 묵시적 승낙 줄 것이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17회 시험에 났던 판례 지문인데요. 봐봐요. 이거 봐. 우리가 이제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주죠. 그럼 대리인이 100% 모든 것을 대리인이 해야 되나요? 생각을 해봐. 어떻게 다 해? 그런데요. 대리인이 하든 복대리가 하든 누가 해도 무방한 것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어? 여러분요. 등기부 등본 떼는 거. 등기 등본은요. 손가락 힘만 있으면 다 뗄 수 있어. 그렇잖아요? 뭐로 떼면 되죠? 인터넷. 알겠죠? 그래서 손가락 힘만 있으면 다 뗀단 말이에요. 클릭해가지고. 얼마? 700원. 한 번 띄면 700원이래요. 나도 몰랐는데 한번 얘기했어. 700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누가 해도 관계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굳이 그런 것 뗄 때 내가 복대리한테 시켜가지고 때려가면 안 될까? 이렇게 본인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번은요. 2번은요. 다시 대리의 목적인 법률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를 금지하는 의사를 명시하더라도가 아니고 명시하지 않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명시하더라도가 아니고 명시하지 않는 한 알았죠?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 3번은요.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 줄고 이때 대리인은 무슨 대리죠? 임의 대리죠. 본인의 지명에서 복대리를 선임하죠.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4번은요. 임의 대리인 갑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임의 대리인 갑은 자기 책임으로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할 수 있다. 선임할 수가 있다. OX. 그래서 임의 대리인은 자기 책임으로 그러면 안 돼. 죄송해요. 임의 대리인 갑은 자기 책임으로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반대로 하면 법정 대리인은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할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5번요. 오피스텔 분양 업무죠. 이런 오피스텔 분양이라든가 아파트 분양은 보면 거기로 보면 2번 봐. 2번을 5번으로 딱 하나씩 그거 봐. 그럼 2번을 보면 반드시 대리인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냥 본인한테 묻지 않고 복대리인 선임해서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판례가 뭐냐? 오피스텔 분양하고 아파트 분양만 봐봐. 내가 갑을한테 분양을 맡겼는데 을이요 분양을 못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한테 묻지 않고 그 분양권을 분양할 수 있는 권리를 병한테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요? 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분양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분양판에 이러면 뛰어들 때 꼭 어디 가서 분양을 어떻게 하는지 이걸 알려가고 분양하는 것을 잘 배우다 보면 뭘 배우냐? 시공을 어떻게 하는가? 시행사.
이 사람들이 시행을 어떻게 하는 이것도 안단 말이죠. 시행을 하다 보면 누구를 한다? 건설업자들하고 또 친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차차 파이가 어떻게 되죠? 커져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가서 분양 업무만 한다. 그럼 아무것도 모르죠. 내가 직접 분양을 담당 한번 해봐야지. 아무 조그만 거라도.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제 시행사로서 뭘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시공사를 또 선정을 해야 되니까 시공사, 건축업자들하고 또 알아야 되고, 건축업자 하면 설계업자 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차차차 하는 영역이 커지는 거잖아요, 이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뭐 혼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을요.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 같이 모아가지고 있잖아요. 협동조합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무튼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오피스텔 분양은 갑이 을한테 맡겼는데 을이 자기가 못해. 그럼 무조건 병한테 맡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반드시 써. 거기다가 오피스텔 분양하면은 본인의 명시적인 승낙을 요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인의 명시적인 승낙을 요한다. 그래서 복대리 선생님이 본인의 뭐가 필요하다? 본인의 동의가 뭐하다?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자, 15번 볼까요? 임의대리는 여기 임의대리 1번이요. 엄청나게 복대리에서는 가장 어려운 법조문이에요. 임의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를 설명할 수 있다. OX. 그래서 임의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 선생님 그 책임으로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래서 임의대리는 그러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돼? 법정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를 할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 2번요. 친권자나 후견이라고 했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었어? 아까 내가 친권자나 후견이라고 뭐라고 얘기했어? 법정대리인이라고 했잖아요. 법정대리인. 법정대리는 법원의 허가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인권이 있다. OX? 오라고 할 줄 알았어. 법원의 허가 그러니까. 이러면 법정대리는 아까 방금 1번에서 뭐라고 그랬어? 그 책임으로 언제든지 복대리를 할 수 있어? 선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법정대리는 그래서 법원의 허가 그러면 안 된다고. 언제든지니까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법정대리는 복대리를 언제든지 선임한다니까. 그 언제든지 선임한다는 것을 그 책임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임의대리는 여러분요 여기 봐봐. 여기 강의안 봐봐. 강의안에 여러분요 몇 페이지지? 12페이지. 강의안에 12페이지 봐봐. 12페이지. 12페이지를 보면 거기 뭐가 있죠? 박스 들어있죠? 그 박스 안에 보면 여기 박스 있죠? 박스 한번 봐봐. 임의대리는 복대리를 선임 못한다니까. 알겠죠? 임의대리는 복대리를 선임 못해. 그런데 법정대리는 그 책임으로 언제든지 법정대리는 그냥 언제든지 선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권자나 후견이 법정대리죠? 그러니까 법정대리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법원의 허가 그러면 법정대리가 맞을 것 같잖아요. 아니라고. 법원의 허가 같은 거 필요가 없다고. 법정대리는 복대리 선임할 때 자기 멋대로 선임한다고. 자기 멋대로 선임하니까 무슨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과실, 잘못이 없어서 책임을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임의대리는요 반드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가 뭔가 걸리죠.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무조건 책임지는 게 아니죠. 자기도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을 지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법원에 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그래서 후견인은 그러면 법원에 거나 부득이한 사유 그래서 법원에 거나 필요가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무작정 선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번하고 똑같아. 그 책임은 이 말이야. 그러니까 법원에 허가가 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 법원에 허가가 없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허가가 있다. 그렇게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허가가 없더라도. 알겠죠? 무조건 할 수 있다. 무조건 선임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이 임의대리를 뭐로 바꾸라고? 법정대리로 바꾸라. 그 말이 언제든지 이 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법원의 허가 이러면 안 돼. 허가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다. 알겠죠? 무조건 할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 그 말은 뭐라 한다? 언제든지 이렇게. 됐죠? 3번은요. 법정대리인 갑이 부득이한 사유 이럴 수는 있지. 법정대리인 부득이하게 선임할 수 있죠? 부득이하게 선임하면 어떻게 된다? 선임 감독의 과실책. 책임이 가벼워져 무거워져? 가벼워져. 그럼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 법정대리는 원칙적으로 무과실 책임이죠?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할 때는 무과실 책임이다. OX, X. 알겠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자, 4번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은 법정대리인이 임의대리인에 비해서 더 넓은 것이에요. 왜요?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그런데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그 다음에 5번은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된 복대리인은 언제나 무슨 대리다? 언제나 임의대리다. 여러분요 죄송한데 4번에다가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은 이렇게. 권한과 책임이 법정대리인이 임의대리보다 더 커. 권한과 책임이. 알겠죠? 왜요? 법정대리는 무슨 책임? 무과실. 임의대리는 무슨 책임? 과실.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져. 그 다음에 5번은요.
16번 1번 법정 대리인이 복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죠. 법정 대리인이 복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알겠죠?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라면 무슨 책임이다?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 2번 복 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된 자이지만 본인에 대해 직접 비용 상환을 얼마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여기 봐봐. 지웠네. 여기 봐 뭐라고 했죠? 여러분요, 복 대리인은 대리인과 동일하게 본인에 대해서 뭐가 있다? 권리와 의무, 권리. 그 권리가 바로 비용상환 청구권, 보수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대리인과 동일하게 본인에 대해서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직접 왜 본인에 대해서 직접 누구의 대리인이니까 복 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알겠죠? 본인에 대해서 직접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렇게. 4번은요. 복 대리권은 본인에 대한 숙권행위의 철회. 숙권행위 철회 그러면 본인에 의한 대리인에 대한 숙권행위가 철회되면 대리권 소멸하죠. 그럼 복 대리권도 소멸한다 이 말이죠. 2번 안 했어요? 3번 안 했어요?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죠? 복 대리인의 대리권도 뭐한다? 소멸하죠. 그래서 3번 틀렸죠? 그러면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대리인에 대한 숙권행위의 철회? 숙권행위 철회하면 어떻게 한다? 대리권 소멸이죠? 그럼 뭐도 소멸한다? 복 대리권도 소멸한다. 5번은요? 복 대리인이 다시 복 대리 선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죠? 복 대리 줄거 봐. 그것은 임의 대리. 그 다음에 다시 복 대리 선임 줄거 봐.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예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17번이죠. 17번은요.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어디에도 관계가 없는 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죠. 기억이요. 갑의 대리인 의리 파산 선고, 대리인 의리 파산 선고, 대리권 소멸이에요. 대리권 소멸. 그러고 나서 갑 소유 토지를 매각했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무권 대리라고 그래. 그런데 표현 대리가 성립한지 아닌지는 아직 정보가 없죠. 왜요? 상대방이 선임 것이란 말이 있어야 되죠. 그런 말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의리 파산 선고 받은 후 매각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한다? 그것을 무권 대리라고 하는 거죠. 무권 대리 혹시 있나요? 있네. 자, 그다음에 니은은요. 갑으로부터 건물 매각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임의 대리네. 임의 대리. 2번은 임의 대리네. 그 다음에 갑 소유 토지를 뭘 했다? 의리 매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임의 대리 혹시 있어요? 임의 대리는 없네요. 그래서 갑으로부터 건물 매각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의리요 갑 소유 토지를 매각했어. 임의 대리 없지만 아무튼 그렇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요. 갑의 대리인 의리 갑 소유 토지를 을에게 뭘 했다? 매각을 했네요. 갑의 대리인 의리 갑의 거를 을한테 매각했네요. 자기가 대리인데 자기한테 팔아먹었네요. 자기 계약이네요. 자기 계약. 혹시 자기 계약 있어요? 아직 없네요. 자, 니은은요. 미성년자 갑이네요. 부모네요. 부모는 뭐죠? 법정 대리네요. 법정. 또 부모니까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2명이네요. 알겠죠? 그래서 법정 대리고 공동 대리네요. 쌍방 대리 그러면 난리가 나. 공동이에요. 쌍방 그러면 안 돼. 공동. 갑의 부모죠? 그러니까 공동이고 법정 대리죠. 그럼 지금 뭐뭐 지금 나왔어? 법정이 나왔죠? 공동 대리 나왔죠? 무권 대리 나왔죠? 이놈의 이제 복을 받는지 못 받는지 알겠죠? 쌍방에 복을 받는지 봐야 되겠네요. 미은요. 갑의 대리인 을로부터 선임된 병이네요. 뭐라고요? 대리인 을로부터 선임됐다. 무슨 대리다? 복대리네요. 복대리. 알겠죠? 그래서 갑 소유 토지를 매각했다. 무슨 대리가 없어? 쌍방 대리가 없다 이 말이죠. 지금 이해됐나요? 좀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대리권에 가는 것이고 18번부터가 이제 무권 대리인데요. 골치가 좀 아프긴 아프네요. 무권 대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가지고. 무권 대리에서 뭐 설명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여러분 일단 오늘 그 강의했던 것이요. 여러분 어디부터 잠깐 보자면 강의 노트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요 다음 주부터는요 이제 어느 정도 문제를 어느 정도 풀었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문제를요 몇 문제씩 해가지고 모의고사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 문제집으로 문제집 문제집에서요 문제를 보도록. 그래서 답은요 다 바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왜냐면 여러분 문제 풀면 문제집 풀고 나면 여러분요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앞에요 이 문제를 보면 처음 본 문제가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계속 문제를 뭐냐면 누적식으로 해가지고 누적식으로요 앞에서 병들까지
알죠? 여기서 배운 데까지. 그 다음에 또 보죠. 또 배운 앞에서 배운 데까지. 문제를 많이 하지 않고요. 그럼 혹시 오전반은 9시 한 40분까지 올 수 있나요? 9시 40분. 9시 40분까지 오셔가지고 한 10분에서 15분이나 20분 이렇게 문제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전반. 왜냐면 시간을 빼먹으면 나중에요. 강의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누적식으로 해가지고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몇 문제 안 돼요. 여기 전부 다 해봤자 앞에 지금 57문제하고요. 여기 17문제하고 그러니까요. 60, 70문제밖에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또 여기 있는 내용이 그래 먼저 이 문제를 꼭 보려고 하지 마. 답을 바꿀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있는 요약하고 요약집 있죠. 요약집. 요약집을 처음부터까지 꼭 보란 말이죠. 여기까지. 뭐냐 묶건 내리 전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지 문제를 딱 봤을 때 눈에 딱 트여야 된단 말이죠. 알겠죠? 왜냐면 이 답이 있다. 이거 그러려면 뭐라 하냐? 암기가 돼야 돼. 암기. 그 암기가 돼야 되니까요. 묶건 대리 앞에까지 요약집 있죠. 몇 페이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좀 암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뭐가 안 되냐면 나중에 여러분 지금은 창피한 게 아니잖아요. 점수 나오고 안 나오고. 중요한 것은 3개월 뒤가 문제란 말이죠. 그때 문제이기 때문에요. 제가 부탁인데 여러분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적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가면서요. 계속 가면서 문제 풀면 한 50문제씩 풀 거거든요. 앞에서 뒤에까지 계속해서요. 문제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문제를 뭐 많이 풀면 여러분요. 그러니까요. 한 10문제 이 정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도록. 자요. 어디로 오냐면 여러분요. 페이지요. 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유학, 이거 6페이지. 끝났어요? 이거 6. 이거. 자, 6에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107, 108, 109, 110에서 두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대리에서 두 문제나 세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비진표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비진표에서 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표의자의 생각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이 있는 의사표시에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정의하기로 했다. 지금 6페이지 보고 있죠. 그 다음에 대출금 명의를 빌려줬다. 이에서 중요한 것은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가 교직원의 이름으로 대출받았다. 이것을 우리 말한다. 지인이 있는 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인이 있는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은 선악불문하고 효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비진 표시 원칙은 뭐죠?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으려면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이 무과실. 그럼 병도요? 병은 의리선이 무과실이죠. 그럼 병도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원칙은 좀 그렇지만 여러분요 오른쪽에 보면 예외를 보세요. 예외를 보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림이 그렇지만 그냥 봐.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악이나 과실이 있으면 그건 뭐다? 유효다 무효다? 무효. 그런데 의리병한테 처분하죠. 이 병은 누구일 때? 선일 때 소유자, 악일 때 소유자가 아니죠. 악일 때 소유자가 아니면 그 다음 전득자는 누구일 때? 선일 때. 그런데 만약에 병이 선이다. 그럼 그 전득자는 뭐를 보면? 선, 악을 보면 원평 원칙이죠. 제3자의 3대 원칙. 제3자의 선의로 추정된다. 제3자가 악이라는 사실은 무효를 주장한다. 뭐라고? 무효를 주장하는 자. 제3자는 선이 이기만 하면 되고 뭐를 불문한다? 선, 악을 불문한다. 제3자가 스스로 뭐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리병한테 처분하죠. 의리병한테 처분했는데 그럼 병이 선의가 되면 병이 소유자가 돼버리죠.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잃게 되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뭘 할 수 있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진 표시나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는 상대적 무효이죠. 그래서 무효행위 뭐가 된다? 추인이 된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3대 원칙 그게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밑에요. 대리권 남용이죠. 대리권 남용은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권을 남용한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뭐라고 한다? 비진 표시를 유추 적용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근로자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라든가 강요라든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죠. 그러면 그 사직서 제출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죠. 통정 표시에서 첫 번째요.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매매로 가장하죠. 증여를 은닉행위라고 하고 매매를 가장매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를 해주죠. 그러면 이 등기는 가장매매의 등기로서는 무효이지만 증여의 등기로서는 유효가 되고 을은 완전한 소유자죠. 을이 병에게 처분한다.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자가 되고 병이 정에게 정도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1번 통정이라는 것이 뭐냐? 비진이 표시에 대해서 상대방의 양해가 있다. 그러니까 통정이라는 것은 알기만 하면 안 돼. 반드시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돼. 그것을 통정이다. 그런데 통정이 결의됐다? 그 말은 양해가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럼 뭐로 해결한다? 비진이 표시로 해결한다. 신탁형이죠. 신탁형이다 써 뭐라고 쓰냐면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이렇게.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로 뭐라고 한다? 신탁형이다. 신탁형이는 통정 허위 표시이다 아니다? 아니다. 4번은요. 4번은 여러분 조심하라고 그랬죠? 실질적 주체무자가
형식적 조치의무자를 내세워서 금융기관하고 대출 계약을 했죠. 근데 이때 금융기관이 형식적 조치의무자에게는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로 양해를 했다. 양해. 그러면 형식적 조치의무자 명의의 대출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런데 만약에 양해란 말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뭐가 된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로서 뭐가 된다? 유효이다. 그 다음에 오른쪽이요. 채권자죠. 갑이요. 돈을 빌렸는데 강제평을 면탈이죠. 그래 우리가 통정의 표시는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746조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갑이 을하고 가장매매를 했다. 가장매매는 통정의 표시다.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을 앞으로 뭐가 되겠다? 등기. 등기는 언제나 뭐가 된다? 무효. 그런데 이 을이 그것을 병한테 처분한다? 그럼 병은 선일 때 소유자죠? 똑같죠? 선일 때 소유자. 그런데 을이 병한테 처분하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죠? 그래서 갑은 을한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 처분하기 전에 채권자 A가 권리를 행사하려면 갑을 대위에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또는 채권자 취소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중 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없지만 통정의 표시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것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제3자 3대 원칙은 똑같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3자의 범위가 중요하죠. 당사자 안 되죠. 당사자, 상속인 안 된다. 수익자 안 된다.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경우 안 된다.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일반 채무자, 채권의 일반 채권, 채권의 가장 채무에 있어서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채권 추심을 의뢰받은 자.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허위 표시를 기초로, 다른 말로 무효를 기초로 새로운 이관계죠. 가장 전세권에다가 뭘 한다? 저당권을 설정한다. 가장 저당권에다가 경락이 된다. 가장 소비대차에 있어서 파산 관제인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뭘 한다? 제3자다. 특히 우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제3자죠. 그런데 파산 관제도 제3자죠. 그런데 파산 관제의 경우는 선이냐 악이냐는 것을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하고, 모두가 악의가 되지 않고 일부가 선인 경우 전체적으로 뭐로 본다? 선의로 본다. 이렇게. 자, 그래서 봤죠? 그 다음에 110조, 107조부터 110조까지 적용되지 않는 거 이렇게 돼 있죠? 가족법상은 언제나 의사들이니까 적용되지 않고, 그 다음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 그것을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하죠. 언제나 표시 들으니까 적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소를 취한다, 소를 취하? 그런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차고죠? 이제 어느 뭔가 차고. 차고는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있어야 되죠? 자, 그럼 보면 3번이요. 차고의 3번. 법률의 차고는 두 가지를 조심해라. 법률의 차고는 뭐다? 동기의 차고이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신원보증서에 사인한다고 했는데 연대보증서에 사인했죠? 제3자의 기망이 있다고 해서 사기로 취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로만 취소한다? 차고로만 취소한다. 동기의 차고는요, 원칙적으로 차고가 아니다. 그래서 취소를 못하는데 동기가 표시되면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 표시되지 않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동기의 차고가 있죠?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먼저 중요 부분에, 그 오른쪽에 위에요.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고, 차고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지만 상대방이 이를 알고 악용한 경우는 차고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중요 부분의 차고는 누가 입증한다? 취소를 하는 자, 표의자가 입증하고,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한다? 그것은 유효를 주장하는 자, 상대방이 입증을 한다. 중대한 과실은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얘기한다. 밑에 중요부분의 차고이냐 아니냐? 아닌 것, 시가나 가격이나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것, 가압류가 모든 것, 무효인 것. 차고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차고가 되는 것, 위에서부터 건축설계사 자격유무, 양도소득세죠?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 그 다음에 토지의 현황이나 경계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물건의 동일성인데 중개업자의 잘못된 소개로 물건을 잘못 소개받았죠? 여기도 차고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채무자의 동일성이죠? 채무자가 감히 줄 알았더니 을이더라. 이것은 차고가 되고, 그 다음에 차고라고 해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경과실만 있어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 첫 번째, 공장을 건축할 수 없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자가 공장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다. 공장 건축 가능성을 관할 관청에 알아보지 않았다. 중개업자의 소개도 없이 토지 대장을 확인한 바도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 고려청자죠? 고려청자가 아닌 것을 고려청자라고 알고 샀다. 차고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20에서 30평 그러면 도로부지에 편입되지 않았더니 197평이 도로부지에 편입됐다. 누구 때문에? 중개업자 때문에.
착오를 유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보세요. 그 밑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요하죠. 세 가지가 중요하죠. 첫 번째 임의규정이죠. 착오가 있어도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취소를 한다. 착오로 의한 취소는 불법행위 아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매매계약을 해지한 후 착오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화해계약은 착오로는 취소가 안 된다. 뭐는 사기로는 취소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이제 보세요. 사기 강박이요. 몇 단의 고의가 사기에서 기본 기준은 신의성실 원칙이다. 신의성실 원칙의 비난 사기, 용인 사기가 아니다. 몇 단의 고의?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손해 여부는 불문한다. 원래 우리가 형법에서는 손해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손해 여부를 불문하고 의사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사기인 것과 아닌 것을 먼저 본다. 첫 번째 교환계약이다. 교환계약은 시가를 묵부하거나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할지라도 사기가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사기가 아닌 것. 두 번째는 그 뭐죠? 상가 분양 광고죠. 상가 분양 광고 일정률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상가 분양 광고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또 교환계약에서 우리가 하면 공매에서 담합행위죠. 담합해서 공매를 했다. 공매. 그래서 그 공매 예정 가격보를 상회하는 경우는 사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기인 것 첫 번째 고지 의무 위반이죠. 그래서 아파트 인근에 공동 묘지라든가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생인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우리는 타인 소유물은 사기가 아니죠.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한다. 착오나 사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있죠. 대형 백화점의 변칙세일이죠. 이런 경우는 뭐가 된다? 사기가 된다. 그 다음에 판단 기준은 보고 강박이죠. 몇 단의 고의다? 이것도 2단의 고의죠. 강박이라는 것은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죠. 그 다음에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을 강박이라고 하고, 강박은 세 가지다. 취소, 무효, 진위 있는 의사표시. 취소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무효는 박탈, 극심. 그 다음에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강박이다. 뭐죠? 진위 있는 의사표시다. 그다음에 고소고발은 원칙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강박이 될 수 있다. 언제 강박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부정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목적이 아무리 정당해도 수단이 불법일 때는 강박이 될 수 있다. 강박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 키워드는 불법적 해악의 고지 플러스 공포심을 유발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당사자 간에 언제나 취소하죠. 상대방 없는 경우 비진입 표시는 언제나 유효. 그 다음에 통지료 표시는 적용되지 않고,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은 상대방 없으니까 언제나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권대리는 언제나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은 두 가지다. 제3자가 사기다 강박, 제3자는 피용자다.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다.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의리 소유자가 되죠. 의리 병역에 처벌하면 병은 뭘 분문하고? 선, 악을 분문하고 소유자가 된다. 만약에 제3자의 사기 강박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제3자는 선일 때 보호되고 악일 때는 보호되지 아니한다. 대리는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 그럼 본인은 알든 모르든 취소를 당하고,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다? 그럼 본인은 알든 모르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화해계약은 착오로는 취소를 못하지만 사기로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요 부분의 착오는 뭐죠? 중요 부분의 착오에 의해서 기망을 당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기망은 주관적인 요건, 동기의 착오만 있어야 되는데 중요 부분의 착오에 의해서 기망을 당했죠. 그러면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기망에 의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매매했다. 기망을 사기라고 하죠. 하자 있는 물건을 하자 담보 책임이다. 이 두 가지로 뭐 한다? 경합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사기는 착오는 임의규정이지만 사기는 강행규정이다.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이죠.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대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취소할 필요는 없다.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병존한다. 경합한다. 선택적으로 행사한다. 중첩적으로는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대리죠. 대리는 뭐다? 법률행위죠. 재산상 법률행위만 되고 가족법상은 안 된다. 사실행위 안 된다.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에서 표현행위 중에서 의사통지, 최고거절, 반려통지, 통지 승인 승낙은 대리가 허용이 된다. 그래서 채권양대 통지, 대리가 허용이 된다. 그 다음에 밑에 범위, 대리권의 범위죠.
대리권 범위는 임의 대리권은 수령 대리권을 포함하고 체결의 대리권은 중동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고 체결과 이행은 잔금 지급기를 연기할 수 있고 소송상 화해 내지 포기는 포기할 권한이 수여가 된다. 이렇게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하고 대리권의 남용은 누구한테 법률 효과가 끼친다? 본인. 그러나 본인이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한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밑에 불분명하다.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 등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그런데요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과 계량행위다. 그래서 성질을 변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예금을 인출해서 주식을 사거나 예금을 인출해서 대의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형질 변경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능동대리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대리한다. 그런데 수권행위라든가 법률의 규정에서는 공동대리할 수도 있죠. 그런데 수동대리는 언제나 각자 대리죠. 그래서 수동대리는 능동대리에 관한 법원칙을 부분적으로 준용한다. 이렇게. 자, 대리행위죠.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하죠. 그래서 갑의 대리는 을이다. 갑과 을 간에는 대리관계다. 대리행위관계다. 본인을 위한다. 이것을 우리는 현명이라고 하고 현명을 했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한다.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법률효과를 기소한다? 본인에게. 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았다.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대리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본다지.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추정한다 그러면 안 된다. 어떤 사유로 상대방이 대리인의 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진다?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기소한다. 대리는 행위 능력자를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리는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 대리인이 미성년자다. 대리인이 피성년 후견이다. 대리인이 피한정 후견인일지라도 본인이나 대리인이나 대리인의 법정 대리는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수권 행위를 한 경우하고 위임계약인데 위임계약에 있어서 본인과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수권행위는 본인이 제한 능력자 취소할 수 있지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 수권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수권행위는 뭐다? 단독행위로서 본인만 취소할 수가 있다. 대리행위 하자죠. 오른쪽에 보면 6번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을 한다. 상대방은 본인이 알든 모르든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이 대리인을 기망한다. 본인은 알든 모르든 상대방한테 취소할 수 있고 본인이 상대방을 기망한다. 상대방은 본인한테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이 본인을 기망한다. 본인은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복대리죠. 복대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본인의 대리인 대리인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니까 대리인의 이름을 현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본인의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죠.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것을 무슨 행위다? 복임행위다. 그래서 복임행위는 무슨 행위가 아니다? 대리행위가 아니다.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복임행위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다. 따라서 법정 대리인 선임한 복대리는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고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그 책임으로 선임할 수 있다. 무과실 책임.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면 과실 책임이다. 그런데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선임할 수가 없다.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선임한다.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을 진다. 따라서 법정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보다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범위와 책임의 범위가 더 넓다 넓다 이렇게 알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대리인이 복 대리인을 소멸한다고 해서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병존하죠?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 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 후 복 대리인이 대리행위하면 무권 대리다. 그런데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다. 129조 표현 대리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 알죠? 여기까지 우리가요. 107, 108, 109, 110조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대리권까지. 알겠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요. 그럼요. 무권 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알겠죠? 오늘 강의는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요. 그 사례 문제 특강 있죠? 사례 문제 특강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